자, 오늘 생일 얘기도 했고 아주 즐거운 얘기인 것 같지만 저도 어제 SBS 단독 보도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뉴스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야,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뭐 이런 거 있죠. 저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근데 참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우리가 생일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경호처의 창립 기념일하고 윤석열 대통령 생일하고 이게 엇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일 파티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경호처 창립 기념일 행사를 하던데 이게 어떻게 좀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김성훈 경호차장이죠. 오늘 체포가 됐다 그러는데 이분이 주역이죠. 생일 파티죠. 생일 노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관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기획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그래요? 통해서는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조연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 소식도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김성훈 경호차장의 체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오늘 오전에 체포가 됐는데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출석을 했고 그 직후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출석 전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구의 지시로 관저 출입을 막았느냐, 윤 대통령의 지시냐 이런 질문에 지시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 혹은 무장을 지시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고요. 이 무기는 경호관들이 늘 휴대하는 장비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차 영장 집행 당시에 생각보다 경호처에서 경호가 1차 때보다는 이렇게 강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부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는데 사실이냐라고 묻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다르다면 일부는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가족부장이라는 직책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오는 20일에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던 거죠. 지난 14일에 경찰이 1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고 이 지금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에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족부장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통령 가족을 담당하는 이 경호처의 그 부서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뭐 당연히 최우선순위의 경호 대상이니까. 자, 김성훈 차장 얘기로 돌아가서 어제 SBS 뉴스 제가 단독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노래 가사가 참 아주 인상 깊어요. 예. 그 대목에서 좀 많은 분들이 하늘이 내리신 분인가 뭐 이런 그런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경호처가 재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대통령실 강당에서 또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고 이게 생일 축하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이런 가사의 노래가 이제 합창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곡을 개사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취임부터 그때 당시까지의 일수를 이제 분단위로 변환을 해서 개사한 노래를 불렀고요. 또 생일 축하의 의미를 담아
담아서 가수 권진원 씨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가사를 이렇게 개사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이런 가사로 이제 바꿔서 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경호처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을 했고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를 보면 이 음원이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를 해둔 음악인들을 통해서 제작이 됐는데 경호처에서 이 헌정곡 제작에 참여한 음악인들에게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난 날 뜻깊은 오늘을 근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늘의 깊은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인권이 왜 보편성을 띠는데요. 근데 참 이런 걸 하면서 보면서 마치 그 대통령만 좀 그렇다는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원곡자가 지금 좀 반발하고 있는 거 같죠? 사실 뭐 반발이라기보다는 좀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이제 낸 건데요. 예.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노래의 원곡자인 가수 권진원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보면 장미꽃 한 송이와 시집 한 권의 선물만으로도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이 연인들의 사랑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가 되다니 정말 당혹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공개가 안 되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법률가가 아니라서 어쨌든 지금 저기 체포된 그 누구죠? 김성훈 차장. 차장 생일 축하 행사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축하 파티 해주지 않느냐. 그냥 업무적인 걸 떠나서 여기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호처 역시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이라면서 그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 생일 때도 보통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노래 제작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세금은 투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이건 경호 업무 외의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하신 음악인 여러분들께 소정의 이 수고비가 지급됐다라고 제가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SBS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 사비로 했다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면 되고요. 생일 축하 파티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친구 생일에 가서 저도 이 김성훈 차장 이분의 말씀을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뭐 누구든 파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좀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 막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거는 좀 이렇게 낯뜨겁게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과잉 충성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도 이제 우리의 체포 소식을 보도했네요. 윤 대통령. 예.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체포 직후에 바로 전하진 않았고요. 오늘 체포 이틀 만에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서 윤석열 괴뢰가 수사 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 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라면서 외신이 이 소식을 보도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질서를 희생시키고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수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역시도 외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참한 운명과 또 더욱 심화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외신이 평가했다라고 전했고요. 외신이 전한 내용이 좀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 정치가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데 위기가 끝난 건 아니고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외신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체포 소식을 전한 것에 더해서 이렇게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이런 방법이 뭐 일단 언론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퀴즈 아니에요. 오늘 퀴즈는 뭐였죠? 아까 정면승부 4행시. 정면승부 4행시를 보내주시면 5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고 그랬죠? 네. 이건 제가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내는 퀴즈예요. 네. 뭐냐면 혼란스러운 민주주의와 질서 있는 독재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없지 않나요? 똑똑하네. 민주주의니까요. 아유, 똘똘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저도 아까 누가 당혹스럽다 그랬죠? 권진원 작곡가분이. 씨. 네. 근데 저도 당혹스러워요. 아니 자기네들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문제가 없는 국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일부도 그냥 입장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통일부 김인혜 부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해서 특별히 평가할 내용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북한이 남북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남 관련 보도를 줄이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이렇게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자, 요 얘기 잠깐만 해보죠. 감기 안 들렸다 그랬죠 어제? 네. 그죠? 네. 근데 요새 제가 오늘 알레르기 때문에 잠깐 알레르기 내과에 갔다 왔는데 요새 독감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독감 예방철 맞으면 이게 3주 정도 있다가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감 확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혈액 수급인 모양이에요. 네. 혈액 수급이 비상이라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일단 혈액 수급 상황 먼저 좀 전해드리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혈액 보유량이 5.71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일평균 5일분을 웃돌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달 1일에는 9.5일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 보유량이 보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고 개별 혈액형으로 봤을 때 지금 AB형, A형은 적정량을 좀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이런 쪽 말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부산 지역이 원래는 지난 1일에는 8.31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혈액 보유량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 연휴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혈액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혈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기념품도 추가로 증정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여율을 올리기엔 좀 역부족인 상황이라서 혈액원 관계자는 누구나 혈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헌혈에 적극 참여를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감기가 들린 사람이 헌혈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감기균이 그쪽으로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 모르겠어요. 이 독감의 유행과 헌혈의 이 혈액의 감소 이게 뭔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독감이 유행하는 것이 헌혈에 어떤 연관을 그렇죠. 미치는지를 네. 순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원래 겨울이 되면 헌혈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준대요. 날씨가 춥고 하니까. 그런데 독감이 유행을 해서 더더욱 혈액 수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확진을 안 받더라도 감기, 독감 유사 증상만 보여도 지금 혈액원에서는 헌혈을 금지하고 있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뭐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뭐 모르니까. 깨끗한 혈액만을 수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독감 감염자는 완치가 되고 나도 한 달이 지나서야만 헌혈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사실 건강 상태, 헌혈자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콜록콜록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예.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게 독감이 결국에는 혈액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친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게 보니까 이 독감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네요. 이거 개인이 아픈 게 아니고 처음 맞습니다. 알았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